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일인데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선거도 계속 잇따라서 치고 누구보다도 사선 의원이시고 또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으로서 당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이렇게 참패하고 나서 정말 우리들을 더 한번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좀 당내 상황이 그렇게 이제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 걱정할 정도로 걱정됩니다. 먼저 의원님한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죠. 뭐든지. 근데 그렇게 잘 나가고 국회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몰아주시고 그랬는데 지난번 서울 부산 지방 보궐선거 패배했죠. 대선 졌죠. 또 지방선거도 졌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분석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면 하나는 이제 책임 정치가 실종됐죠. 네. 어떤 뭐 대선을 지고 나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치고 나서도 지금 평가가 뭐 참패다 이렇게 하는데 또 당내 일부에서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뭘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개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겼으면 정말 이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뭐 잘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의 평가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을 지고 나서도 대선에서의 우리가 패배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책임을 좀 지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졌지만 잘 싸웠다. 아니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정말 0.73%가 아니라 0.01% 지더라도 진 건 진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국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민주당이 졌지만 잘 싸웠네 이런데 우리 당내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해서 사실 어떠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 정치가 실종됐고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꽃이고 또 정당으로서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가.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공천을 당원 단계에 따라서 공천 시스템을 우리가 좀 만들고 이랬는데 이번에 보면은 서울시장 공천, 개항의 국회의원 공천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게 무슨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당의 압도적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그게 또 이번 지방선거의 큰 그 패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 다음 질문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압도적 다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다는 말씀인가요? 압도적 다수가 밀어붙였다는 얘기인가요?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했죠. 그런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나올 때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되느냐. 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5% 차이로 지느냐, 10% 차이로 지느냐, 그렇죠. 10% 넘어서면 정말 이거는 뭐 기초단체장, 뭐 시의원, 구의원들 하나도 못 건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작년에 박영선 후보가 18%로 졌는데 예. 이번에 송영길 시장 후보는 20%로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구청장들이 우리가 또 7개인가 이렇게 이겼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다 15% 이상 져버렸어요. 송영길 후보는. 예. 이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서울시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49명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40명이 사실상 모여서 송영길 후보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당에다가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또 일부 의원들이 이건 정말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번 지방선거 그나마 아니 전국에서 한 2천 거의 3천 명 가까운 후보들이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거 아닙니까? 예. 전국 선거를. 예. 그런 데서 그 후보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싸워야 되고 또 오래 준비하고 그런 후보들을 생각하면 최대한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시장 후보가 이제 인천에서 5선하고 서울 인천시장까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이 서울로 이사 가서 내 여기 나오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근거가 돼서 예. 우리 전략공천위원회가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랬죠. 근데 그게 그냥 2,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난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이제 짐작은 가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일련의 우리 당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구조나 뭐 이런 데서 시스템 속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와 이재명 후보의 개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채로 그걸 예. 어떤가 이제 밀어붙였다는 이제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네. 패인 분석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고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는데도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해소 안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한들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선거는 이기고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고 나면 왜 이번 선거를 패배했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성할 건 하고 새로운 또 그러면 이제 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대선 끝나자마자 그냥 졌지만 잘 싸웠다.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예. 그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다. 이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 당시 어떤 뭐 대선 평가를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일부에서 그나마 절반의 승리 아니냐. 뭐 경기도하고 개항 이긴 거는 또 이재명 후보의 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이 다수의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고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 70년 전통이 있는 민주당이 이게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위기의식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 금요일 날 의총과 당무회의를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일단 평가를 대선 지선 평가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든 우리 좀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울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도 다 이번에 지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그럼 네. 홍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앞부분에서도 우리 패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당헌 당규의 당원이라든지 권리당원 이런 반영하는 비율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가면 아주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뭐 저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그 전당대회 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도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 대의원 제도가 아니고 이제 국민이나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이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대의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게 호남당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국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뭐 우리 당원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제 호남인데 그래서 맨날 우리 민주당이 그냥 호남당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대의원 제도를 해서 영남을 배려하기도 했고요. 예. 취약한 예. 지역들.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 현실적인 것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정당에서는 그런 기능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에서도 보면은 이 도편 추방자 아시죠? 예. 그때 이 광장에서 다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예. 인기가 제일 좋은 그 지도자를 아무 공직도 못 맡게 10년 동안 추방합니다. 왜? 선동한다. 예.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이것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저는 이걸 이제 조화롭게 우리가 잘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대의원과 권리당원과 국민투표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또 굉장히 그 복잡했던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때 어떤 때는 뭐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고 어떤 때는 대의원의 이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또 다시 논쟁을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갈등과 이런 뭐 대립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요소도 될 수 있어서 그럼 홍 의원님께서는 저는 뭐 지금 현재의 제도를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지금 그럴 때는 좀 그런 제도를 그대로 존중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가도 그 선거를 된다. 앞두고 다 뭐 제가 저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하면 유리하겠네 해서 그 제도를 선거 앞두고 직전에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건 당의 어떤 단합이나 통합 이것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룰을 그대로 좀 존중해서 가는 게 좋다. 저는 좀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질문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홍 의원님 같은 분한테도 좀 십자가를 져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선 과정 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당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정말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쟁했던 분들이 다 나서서 예. 원팀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저쪽 당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 후보 같은 분들 뭐 다른 분들 끝까지 다 캠페인에도 참여도 하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굉장히 뭐 홍준표 그 의원이 대구시장 가는 과정도 복잡했고 이런 거지만 사실 우리 당에서는 언제부턴가 자기 검열을 해서 야, 이게 뭐 시끄럽고 이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킨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예.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많은 국민들과 다수의 사람들 우리 백운기 사회자께서도 이번 지선이 참패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패가 아니다. 우리 뭐 반반의 승리다. 절반의 승리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이 당내의 이런 일부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때는 졌지만 잘 싸웠다. 다 조용히 해. 이런 거고요. 예. 자, 뭐 그나마 우리가 뭐 이재명 후보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워서 0.73% 차이가 났고 그래서 1614만 명 이 사람들이 지금 똘똘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있으니 자, 지선도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밀고 나가서 이분들만 단결시키면 돼.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인식이었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네. 앞부분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요청을 많이 받으실 텐데 고민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주당이 이제 거의 뭐 저는 정말 70년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라고 예.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정말 우리 민주당을 거의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어떤 새로운 국민 이제 비전과 뭐 가치와 이런 것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이번 지선과는 다른 어떤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뭐 새로운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제가 될지 저도 뭐 그런 것에 맞지 않다면 저도 뭐 얼마든지 네, 뭐 제 개인적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뭐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않습니다. 역할을 하실 생각은 있지만 또 새로운 리더십이 정말 등장한다면 그것도 반대하지는 않겠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당장의 비대위원장을 문제는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 당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뭐 대선과 지선과 이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등장해서 당대표가 되고 예. 이런 상황이 저는 최악이지 않을까. 그거는 제일 나쁜 싶습니다. 것이다.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러면 몇 가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에 쭉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를 한번 해서 민주당을 새롭게 해볼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력 분포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당헌 당규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당헌 당규 또 대의원 반영 비율 이런 걸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홍영표 의원이나 또 지지하는 분들이 충분히 당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지금 우리 민주당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이런 정체성은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침묵하다가 언론에 좀 나왔더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냥 개파투쟁, 사심, 그러니까 조용해라거든요. 당권 도전하려고 그런다 이렇게만. 네네 그렇게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뭐 공격을 하죠. 그건 뭐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저의 어떤 이런 진정성이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5분 남았습니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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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그런데 이제 아까 민주당의 또 선거 패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불합리한 공천 과정이라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관리를 또 잘할 그런 비대위원장도 매우 중요할 텐데 어떤 분이 되는 게 좋을까요? 비대위원장은 저희들이 이제 그날 결정한 주요한 기준은 일단 이 비대위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하려면 최소 기간을 10주 잡습니다. 10주.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당대회 룰과 뭐 아주 기본적인 어떤 당의 정강 정책을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전국에 대한 이제 순회 선거운동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최소 10주거든요. 예. 근데 지금 8월 24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비대위가 아주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모든 대선 평가도 완료하고 또 민주당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다 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냥 이 국민들 눈에 정말 우리가 좀 뭔가 바뀌었다 하는 이런 비대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당내의 어떤 이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이 관리하는 전당대회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뭐 초선, 재선, 3선, 중진 이런 데서 좀 대표급으로 한 명씩 뽑고 또 여성과 청년을 하고 예. 그 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불러들일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그 내부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해야 될지 이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아무튼 이 성격 자체는 저는 이제 관리형의 어떤 비대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계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계는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뽑는 것보다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고 패인 분석하고 이게 더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갈려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홍 의원님 말씀은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기 전당대회는 8월 24일도 아니고 예. 더 당겨서 그냥 빨리 하자는 거죠. 예. 어떠한 평가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서 하자는 건데 그거는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럼 8월 24일 날 한다고 해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또 연기한다면 예. 이거 또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당의 어떤 지금의 어떤 혼란과 이런 갈등이 굉장히 길게 보여질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8월 24일이면 이제 2달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안에 성찰 반성할 예를 들어서 수 있습니까? 비대위 구성하고 전당대회 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만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준비하는 기간은 2달도 안 될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선 지방선거 평가 이것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우리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가. 예. 그걸 우리 당에서만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선거라는 저기서 게 이제 기본 프레임, 보여줬잖아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과 기본적인 평가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당대회 하기 전이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아주 세부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 전까지 대선평가위원회가 제대로만 만들어지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예.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번 지방선거가 참패가 아니라 뭐 절반의 승리다.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재명 고문이 꼭 떠나셔야 했나요? 아니죠.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 예.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민주당의 고민 홍영표 의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